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 개념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부등식의 영역 문제예요. 포물선 나왔죠. 2차 함수 그래프 나왔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또 2차 함수 그래프에다가 축의 나란한 직선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색칠해진 부분을 나타내는 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런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오늘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직선식의 영역, 두 번째 포물선식의 영역,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의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색깔을 어떻게 칠하면 되는지 색칠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준비되셨어요? 이번 강의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계산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고 겁먹으셨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직선식의 영역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직선식과 그 식이 나타내주는 직선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y는 x 더하기 2, 요 식에 해당하는 직선이 이 직선이래요. 직선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색칠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직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식을 지금부터 이렇게 볼 거예요. 자, x 더하기 2하고 등호의 오른쪽에 나온 걸 우리는 앞으로 직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등호의 왼쪽에 있는 y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색칠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색칠된 부분이 이 직선하고 둘이 똑같죠. 그럴 때 바로 자,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직선은 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직선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색칠되어 있냐면 이 직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y하고 x 더하기 2가 보이죠? 근데 y쪽으로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어요. 왜요? 색칠되어진 게 이 직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x 더하기 2를 아까 직선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 직선보다 색칠되어진 게 더 위쪽이에요. 더 크다는 거예요. 아, 직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색칠되어진 부분 Y쪽으로 입을 벌린 부등호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이 직선은 없어지고 이 직선의 아래쪽이 색칠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Y, 색칠되어진 부분하고 x 더하기 2, 직선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색칠되어진 게 아래에 있고요. 직선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직선 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 색칠되어 있다면 같다고 표현하고요. 직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다면 여기 색칠되어진 게 더 크다고 표현하고요. 직선의 아래쪽이 색칠되어 있다면 여기 직선 쪽이 더 크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포물선의 영역이에요. 자, y는 하고 괄호 안에 x-2 제곱 나왔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1 있어요. 그냥 바로 x의 제곱 나와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x가 들어있고 괄호 밖에 이렇게 제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x 제곱이 등장하게 되면 괄호 안에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제곱이 등장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빨간 포물선을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왼쪽에 있는 y를 색칠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요.
x와 제곱이 들어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포물선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색칠이 이 포물선에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둘이 같다고 이렇게 등호로 표현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때요? 자,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아까 포물선은 없어지고 이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어요. 포물선의 위쪽, 여기 보세요.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색칠이 포물선보다 더 위에 크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요. 자, 우리는 y를 색칠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기는요, 이 복잡하게 생긴 x제곱이 들어있는 이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고요. 색칠이 포물선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칠된 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색칠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 포물선의 아래쪽이 색칠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자, y는 색칠된 부분이에요. 여기는요, 포물선이에요. 색칠이 포물선보다 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포물선이 더 크다고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네요. 아까는 직선이었지만 지금은 포물선이요. 포물선이 색칠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요. 자, 색칠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Y쪽으로요. 색칠이 아래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Y가 아니라 포물선 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입이 벌려져 있으면 돼요. 어때요? 아까랑 원리 똑같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거 마지막이에요. 바로 원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원 빨강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이 원을 나타내주는 식이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아까는 여기 y 혼자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좀 등호의 왼쪽이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등호의 왼쪽을 색칠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4는요. 여기 숫자가 써 있잖아요. 이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에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이 같다고 표현되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떨까요? 원에 바깥쪽에 넓게 색칠되어 있어요. 원에 바깥쪽 넓게요. 그러면 이건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뭐였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색칠된 부분이었어요. 4는요? 4는 원이었어요. 그런데 색칠이 원보다 더 크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색칠된 부분 쪽으로 입 벌려져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면요. 이건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색칠된 게 원의 안쪽에 조그맣게 색칠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요. 색칠되어진 것과 원을 비교했을 때 원 쪽이 더 큰 거잖아요. 색칠은 원의 안쪽에 되어 있으니까 원이 더 커요. 그래서 원 쪽으로 이렇게 입 벌려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이에요. 자, 오른쪽에 나타낸 숫자가 바로 원의 반지름을 제곱한 거, 원을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원이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등호의 왼쪽은요. 색칠된 거예요. 색칠된 거랑 원이랑 같아요. 색칠된 게 더 많아요. 원 밖에. 자, 색칠된 게요. 조그맣게 원 안쪽에 색칠돼 있어요. 그럴 땐 원이 더 크다고 나타내면 돼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배운 내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포물선 나왔어요. 네, 포물선에 그리고 위쪽이 색칠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포물선 자체를 나타내주는 식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근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해 볼까요?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색칠된 부분이 포물선보다 어때요?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 봤던 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서 봤던 거는 포물선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포물선 자체에도 이렇게 선이 칠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돼요. 색칠된 부분이 포물선 위쪽 뿐인 것이 아니라 포물선 자체도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같다는 뜻을 나타내주는 막대기 한 개를 이렇게 더 표현해요. 이게 바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막대기를 2개 쓰는 게 아니라 1개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식이 2개나 나왔어요. 위에 쪽 건 뭐예요? 요거 포물선을 나타내주는 게 하나 나왔고요. 밑에는요. 이것도 직선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y는 1이라고 이게 바로 축에 나란한 이 직선을 표현해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y는 색칠된 부분이고 요건 직선인 거예요. y는 색칠된 부분이고 이건 포물선인 거예요. 그럼 어디가 색칠되어 있는지 볼게요. 포물선보다 y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포물선의 아래가 아니라 위쪽이 색칠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위쪽이 전부 다 색칠되어 있는 게 아니죠. 위쪽 부분 중에서 y는 1이라는 직선의 아래가 색칠되어 있어요. y는 1이라는 직선은 요거고요. 그 아래가 색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색칠된 게 직선보다 더 작다는 거죠. 직선 쪽으로 이렇게 입이 벌려진 부등호가 나타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물선도 점점점 그리고 직선도 점점점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막대기를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입 벌린 부등호만 나타내 주시면 돼요. 3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식 2개 나왔어요. 요건 뭘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원을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색칠된 부분이었죠. 1은요, 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이라는 거예요. y는 0이라는 선은요, 요 선이에요. y는 0. 이게 바로 y는 0이라는 선이거든요. y하고 0 중에서 y 쪽으로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색칠되어 있는 게 이 직선보다 위쪽이 색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요거는요. 색칠된 부분이 원보다 더 작은 거잖아요. 원 쪽이 더 큰 거잖아요. 그 원의 안쪽이 색칠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원의 안쪽이 색칠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까지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원까지 이렇게 점선이 아니라 실제 선으로 표현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같다는 뜻의 등호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건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되어 있는 것이 요 선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선까지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점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등호가 없고 얘만 있으면 돼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부등식의 영역 배웠죠. 자, 오른쪽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직선을 나타내주는 그런 식이었어요. 왼쪽은 색칠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직선 자체에 색칠되어 있을 땐 둘이 같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직선의 위쪽 부분이 색칠되어 있다면 색칠된 쪽이 더 큰 거니까 이렇게요. 직선의 아래쪽 부분이 색칠되어 있다면 색칠된 부분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직선 쪽으로 크다고 이렇게 입 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포물선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포물선을 나타내주는 식이었어요. 포물선 자체에 색이 칠해져 있다면 같다고 표현하면 돼요. 만약에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Y쪽 색칠된 부분 쪽에 이렇게 부등호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포물선의 아래쪽이 색칠되어 있다. 포물선 아래쪽.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게 더 작은 거니까 포물선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원도 있었죠.
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원인 거예요. 원 자체에 색칠이 되어 있다면 같다고 표현하면 돼요. 만약에 원 바깥쪽에 색칠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더 크다고 나타내주면 되고요. 원 안쪽, 더 좁은 곳에 색칠이 되어 있다. 원 안쪽에 색칠되어 있다면 원 쪽으로 입을 이렇게 벌리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이 좀 더 필요하시죠? 자, 요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또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 시수와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카페에 오시면 요거 연습해 보실 수 있는 문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카페에도 꼭 놀러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